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서는 오늘로 사흘째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락이 끊긴 노동자 6명 가운데 1명이 구조대의 수색을 통해 발견됐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현재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정상빈 기자,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이미 해가 져 주변이 어두워졌지만 지금 이 시간까지도 수색 작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실종된 6명 가운데 1명이 붕괴된 건물의 지하 1층 계단 난간에서 발견됐기 때문인데요. 소방당국은 초소형 카메라인 내시경 장비를 이용해 지하를 한 층씩 정밀 수색하던 중 실종자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붕괴된 건물의 고층 부근에서 작업을 하다가 잔해물과 함께 추락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건물에 무너진 콘크리트 더미와 철선 등이 발견 장소 근처에 두텁게 쌓여 있어 구조 인력이 근처에 접근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작업자의 신원과 생사 여부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소방당국은 인력과 중장비를 동원해 발견 장소 근처에 잔해를 치우는 데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작업이 끝나야 본격적인 구조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워낙 잔해가 많이 쌓여 있어 실제 구조 작업이 이루어지는 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건물 바깥에 위태롭게 서 있는 타워 크레인을 철거하기 위한 1,200톤 규모의 대형 크레인이 전북 군산에서 현장으로 지금 이송되고 있습니다. 원래 오늘 저녁쯤 도착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이 늦어져 9시쯤부터 내일 새벽까지 차례로 트레일러 20대에 실려 도착할 예정입니다. 도착 시간이 늦어지면서 대형 크레인을 조립하는 작업도 내일 아침부터 이뤄질 예정인데요. 이틀 동안 조립한 뒤 오는 일요일에는 기울어져 있는 기존의 타워 크레인 상부를 드러낸다는 계획입니다. 기존의 크레인을 건물에 고정하는 지지대가 빠져 있어 굉장히 위험한 작업인데 크레인 해체 작업이 끝난 뒤에는 구조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또 크레인 상부를 제거한 뒤에는 아직 건물에 붙어있는 거푸집과 붕괴한 잔해들도 치워 2차 사고를 방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붕괴 사고 현장에서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이처럼 붕괴 사고 3일째에 접어들면서 사고 현장에서는 연락이 두절된 노동자 6명을 찾고 구조하는 수색 작업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조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각종 장비도 활용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구조 속도는 더디기만 합니다. 가족들은 애타는 가슴만 부여잡고 있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사흘째. 사고 현장엔 구조대원 85명과 구조견 10마리가 투입됐습니다. 실종자들의 흔적을 찾기 위해 드론은 물론 음향 탐지기와 열화상 장비, 내시경 카메라 등도 동원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정밀 수색, 그래서 첨단 장비를 활용해서 층별로 하나씩 정밀 수색을 한 것이죠. 소방당국은 실종자들이 추락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하 4층에서 지상 1층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구조견들이 특이 반응을 보인 26층에서 28층까지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전 11시 14분쯤 내시경 카메라를 통해 무너진 건물의 지하 1층 계단 난간 부분에서 남성으로 추정되는 1명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무거운 잔해가 너무 많아 장비를 넣을 통로 확보가 힘들었고 구조 작업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조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는 가족들은 가슴을 치며 뜨거운 눈물만 흘립니다. 한때 신호가 가기도 했던 실종자들의 휴대전화는 현재 6대 모두가 꺼진 상태입니다. 저희는 사실 바라는 게 하나예요. 구조하는 거. 먹는 것도 미안하고 그냥 이러고 앉아있는 것도 미안하고 잠을 자는 것도 미안해요. 추가 수색 작업은 더 조심스러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붕괴된 지점이 잘려나간 낭떠러지처럼 위험한 데다 온갖 잔해물들이 뒤덮고 있어 구조대의 안전도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방대원이라든지 누군가가 또 희생을 통해서 내 가족 살리자고 다른 사람 희생해가지고 하지는 말아달라. 눈과 겨울 강추위도 수색 작업의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가족의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천금 같은 시간만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광주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 붕괴가 시작된 상황을 담은 공사 현장의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한편 감리업체가 지난달까지 낸 보고서에서는 공사와 자재 모두 양호하다고 평가가 돼 있었고 사고가 난 고층에 대한 안전점검은 이달 말에 예정돼 있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가 붕괴되기 10분 전쯤
광주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 39층 공사 현장입니다. 눈발이 흩날리고 바람이 거세게 부는 날씨에 노동자들이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콘크리트가 아래로 흘러내리며 움푹 패이고 무게를 견디지 못한 듯 거푸집이 쿵 소리를 내며 위로 튑니다. 중국인 노동자들은 짜증 섞인 한탄을 내뱉습니다. 제발 다. 39층 바닥이 서서히 내려앉자 노동자들은 서둘러 대피했고 그 직후 아파트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파트 최상층인 39층에서 작업하던 콘크리트 타설업체 관계자가 촬영한 이 영상에는 천장 상판인 슬래브와 거푸집을 이루는 구조물이 콘크리트의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붕괴가 시작된 정황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하지만 감리와 안전점검 전문가는 문제조차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사고 한 달 전 광주 서구에 제출된 4분기 감리 보고서엔 사고가 난 옥상 골조공사의 품질이 확인됐고 시공의 정밀성도 확보됐다고 돼 있습니다. 안전점검 업체는 착공 초기와 건물이 15층까지 올라갔을 때 각 한 번씩만 콘크리트 타설과 거푸집 설치가 제대로 됐는지 점검했습니다. 정작 사고가 난 23층부터 38층에 대한 안전점검은 골조공사가 다 끝나는 이달 말쯤 예정돼 있었습니다. 이런 안전점검과 구조감리 제도가 있는데 이거를 소위 좋게 얘기하면 현대산업개발의 협력업체고 나쁘게 얘기하면 소위 기생하고 있는 용역 회사들이 과연 다만 이 영상만으로 붕괴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번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현대산업개발 현장 소장을 형사 입건하고 감리업체 책임자에 대해서도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골조공사를 맡은 하청업체 3곳에 대해서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7개월) 사이에 2차례나 대형 참사를 낸 현대산업개발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기업은 시장 퇴출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철거 중인 건물이 무너지며 17명이 숨지거나 다친 데 이어서 7개월 만에 또다시 발생한 대형 참사. 이용섭 광주시장은 현대산업개발에 대해서 광주 시민들에게 참 나쁜 기업이라며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사고가 난 건물을 전면 철거한 후 재시공하도록 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우리 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일정 기간 현대산업개발 참여를 해제하는 방안도 법률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사고가 난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기대감은 불안감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초 일정대로 입주하는 것은 불가능해진 상황. 오히려 불안해서 어떻게 살 수 있겠냐며 다 허물고 처음부터 다시 지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의 시공을 맡겨 3,200여 세대를 짓기로 돼 있는 재건축조합은 더는 불안해서 못 맡기겠다는 조합원들의 거센 요구에 시공사 교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공사가 자진해서 현장에서 이제 나가주면 제일 좋은 것이고 안 그러면 우리가 조합원님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이제. 광주의 한 시민단체는 현대산업개발은 광주를 떠나라라는 표현으로 시민들의 분노를 표시했습니다. 안전보다는 그런 이윤만을 내세우는 그런 경영 마인드를 가진 이런 기업이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다. 현대산업개발은 전국 65개 모든 현장의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특별 안전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공기에 쫓겨 서둘러 공사를 하지도 않았고 콘크리트를 충분히 굳히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거듭된 대형 사고로 기업 이미지 훼손은 물론 시장의 퇴출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려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국토부가 화정동 아이파크 사고 대응반을 1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건설사고 대응본부로 격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사고 대응본부는 기술 사고 조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고 사고 상황 종료 시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타워 크레인, 잔여 구조물 등 안전성 검토와 기술적 검토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광주 전남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연일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오후 6시를 기준으로 196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광산구 모 요양시설과 제조업체, 동구 요양병원 등 기존 집단 감염지에서 추가 확진자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반나절 만에 역대 최다 확진자에 근접해 오늘 잔여 검사가 끝나면 역대 최다 확진자 수가 갱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39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인 화이자사 팍스로비드가 전남 지역에서도 내일부터 투약됩니다. 이번 도입 물량은 1차 투입분으로 전라남도 364명분을 확보했으며 재택치료자와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가운데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큰 환자에게 우선 투약할 방침입니다.